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한동안 빌라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왔던 서울 빌라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늘고 재개발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도 다시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 시장의 반등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들 든든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새로운 한 주도 문 열어보셔야겠죠?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IM 부동산의 정재엽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그 재개발 이 주축이 된 이 빌라 시장이 다시금 이제 화랑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다음번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지, 또 이제 이런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먼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부동산 전략들, 플랜들 잘 맞게 짜졌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지만요.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소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양재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에게 맞는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이 중요한지 이 부분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보통 3억대 정도 투자가 들어가는 현재 이 강남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죠. 잠실동에 대한 이제 지역 분석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투자금 자체가 저렴하신 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는 서울 중구에 있는 황학동 재개발지에 대한 이런 투자 전략까지 같이 준비했으니까 일단 이 두 가지 금액대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또 개개인에 맞춰서 저희가 또 개별 상담까지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세미나 참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부지런히 전략들 잘 세우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 후에 참석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번에는요. 뉴스 또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최근에 이제 빌라 시장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빌라 투자처를 찾는 이 수요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신문 기사 하나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 자체가 재개발 빌라로 2030 매수세가 번진다. 과거 전세 사기 사태 뒤에 이 저점을 찍은 빌라 거래량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이런 통계 볼게요. 일단 기사 자체가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이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이 공식적인 내용이죠.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일단 보면은 서울의 이 비아파트 거래 건수. 자,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단독 이제 다가구, 이제 다세대,
뭐 그다음에 연립, 뭐 이렇게 이제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당연히 이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 다세대 주택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비아파트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달에 5,224건 이고요. 자, 그리고 5월 달은 5,199건으로 이 2개월 연속으로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5,000건이라는 건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서울 비아파트 거래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이제 마지막 순간은 2022년도 5월 달입니다. 자, 2022년도 5월 달이 되면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호황기의 끝물이었었죠. 뭐 2019년도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이제 호황기의 끝물이 한 2022년도 초중순 정도까지였는데, 자, 이때 마지막으로 5,000건을 넘어섰고 이 이후에 약 4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월 거래 건수가 이제 10,000건 넘기도 했던 이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가 굉장히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죠.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움츠러들었고요. 2023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1,480건으로 굉장히 이제 낮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5,000건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보여졌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매매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누적 3.37% 상승을 했고요. 자, 이 같은 수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0.59%, 작년은 거의 상승세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부분. 이런 이제 재개발 거래, 이제 빌라 거래를 이끄는 이 수요층, 이 누군가를 보면은 자, 2030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은 뭐 40대, 50대, 이 4050 세대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되어서 2030 세대 젊은 층의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서울 비아파트 거래에서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도 12월 달에 이제 30% 였었고요. 그 이후 내리막으로 한 20%대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31.7% 찍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30%를 회복한 다음에 지난 4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4월 달 35.4%, 그리고 5월 달 34.4%로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이라는 이슈를 이제 타면서 빌라에 대한 거래량도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그 거래를 이끄는 주된 수요층 자체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2개월 연속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세대는 2030의 젊은 세대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2030 세대의 발길이 재개발 시장, 또 비아파트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소장님? 사실 이 이유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뼈아픈 이유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그래프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강북 그리고 강남 포함된 이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을 이제 표현한 그래프고요. 자, 보시면은 현재 2026년도 6월 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12억 5,500만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억 원 늘었다라고, 10억 원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어느새 12억 5,500까지 굉장히 이제 높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근로자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급여 생활로 하고 있죠.
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 이제 월급을 모아서 많이 이제 사야 된다라고 예전엔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봐서는 월급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더 문제되는 부분이 자, 전체적인 수치 또 12억 5천으로 이제 늘어난 것도 있지만은 자, 증가세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렇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중위 가격이 올라가는 이 오름세를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뭐 작년 말부터겠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이제 가파른 기울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월급 올라가는 속도, 내 월급이 쌓이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내 월급 모아서는 집을 사기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고요. 자, 거기다가 좀 더 치명적인 문제도 동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일 겁니다. 지난주 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크게 뜨겁게 달궜던 이런 기사인데, 자, 기존까지 15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대출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6억 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3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라고 합니다. 자, 6억까지 나왔던 대출이 갑자기 3억으로 뚝 떨어져서 거기까지만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2030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모아둔 돈이 적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사회생활 자체를 한 시간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젊은 층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흔히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죠.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출이 집 사는데 굉장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계속해서 대출 한도를 줄인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정책적인 요소로 한 번에 이렇게 반토막을 내는 등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애초에 정책적으로 한도 자체가 줄어들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미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반토막을 낸다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안정적으로 미래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젊은 세대 아직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강북, 서울의 외곽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경기권, 뭐 서울 내에서도 뭐 비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데 거주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듣기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하는 이 기만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누구든지 간에 뭐 직장 가깝고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는 이 중심부에 살고 싶은 이런 그런 이제 욕망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자본주의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본성, 본능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2030 젊은 세대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남 3구, 용산, 그리고 마포, 성동 뭐 이런 식으로 서울의 핵심 지역에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크죠. 워낙 이제 여기가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유, 뭐 이제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그리고 대출을 계속 쪼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데 그냥 진입하기에 부모의 도움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이렇게 이제 자수성가해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소액 자본에 시간을 더하는 거죠. 자, 시간을 더해서 요런 핵심 지역의 재개발지에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아파트를 갖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많이 이제 돌아서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제 이런 전략을 좀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요즘 이제 젊은 층들 보면은 신혼부부들. 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뭐 신혼 어느 정도 즐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출산 그리고 이제 애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목표 자체를 이 첫 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 요 시점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자리 잡는 그 시점으로 이제 많이 이제 설정하고 요때까지 대략 한 10년 또는 뭐 10한 2, 3년 정도 되는 이제 요 시점을 이제 목표로 잡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기 재개발지 이제 막 구역 지정 됐다든지 구역 지정에 임박한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까지 뭐 한 10년 정도, 뭐 12, 3년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요 시점하고 이제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 특히 이 신혼부부들이 지금은 아직 이제 젊을 때는 또 아기가 어릴 때는 좀 좁은 집 또는 이제 약간 이제 외곽이라든지 그런 데 이제 살더라도 최종적으로 요 한 10년 후를 바라보고 핵심지에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이 재개발 투자로 몰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을 정말 할 수가 없고 여기에다가 대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인 또는 이제 신혼부부 세대인 2030 세대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재개발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어떤 무엇이든 간에 부작용 또는 리스크가 있기는 마련이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이 투자를 생각하시는 2030 세대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 조언이 있다면 재개발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도 현장에서 뭐 2030 세대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뭐 40대, 50대 또는 60대 이런 여러 이제 투자자 수요층들에게 이제 많이 해드리는 이제 그런 조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리스크를 지면서도 이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액으로 아파트를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이 리턴이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제 투자법인데 사실 이런 이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030 세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이제 막 투자에 발을 들이는 이제 이런 계층들한테 사실 좀 이 권유해드리기가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투자법이긴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요들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이제 살아갈 날도 더 많고 지금 이 첫 번째 투자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제가 리스크가 크다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시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뭐 구역 지정, 재개발 구역 지정 자체도 되기도 이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뭐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는 경우 또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이 굉장히 이제 지연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도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요즘 같이 이제 공사비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시기에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추가 분담금이 이제 폭탄을 맞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에서 여러 단계에서 위험성이 이제 많이 도사리는 이제 그런 투자법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한테 권유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는 투자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개발 투자를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내 집 마련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내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재개발 투자법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 자체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부분에서 사실 어느 정도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일단 최대한
리스크가 큰 투자법이긴 하지만은 맞는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이런 분석이 이제 1차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요즘에 워낙 유튜브라든지 뭐 또는 블로그, 방송 같은 이제 여러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 대세적인 흐름도 조금 보이기 마련인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흐름에 휩쓸려 가면은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라고 하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100가지 전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거주가 어느 정도 뭐 마련이 되어 있는지, 자본력이라든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투자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안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속도와 이런 투자금. 자, 투자금은 정확하게 이제 비례를 합니다. 속도가 빠른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에서 단계가 이제 많이 진행된 곳이죠. 속도가 빠른 곳은 당연히 금액이 비싸죠. 뭐 거기다 이제 입지가 또 이제 한 단계 더 입지가 이제 높으면 좀 더 이제 비싸지는 부분이 있겠죠.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나눠지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아파트가 빨리 필요하다. 시간적인 여유는 조금 부족하고 돈도 한정되긴 한데 내가 일단은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곳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감하게 입지를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중랑구라든지 강북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재개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랑구에 이제 뭐 망우동이라든지 뭐 이런 일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천국이다라고 해도 이제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뭐 시공사 선정되고 뭐 그다음에 사업 시행인가가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지와 조금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투자금 자체가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조합 설립되고 재개발 진행이 이제 많이 된 곳도 뭐 한 2, 3억대 투자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투자금 자체가 이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내가 아파트가 빨리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금 결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이제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속도가 빠른 지역을 들어가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나는 이제 뭐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일단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제일 좋은 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고민하실 거 없이 자, 무조건 최상급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최상급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까지 서울에 이제 총 4개 구가 있죠. 뭐 거기다가 이제 마포라든지 뭐 광진 이런 데 일부 한강벨트 쪽을 최상급지라고 부르는데, 다른 이제 어중간한 지역, 이 외에 외곽적인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중상급지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있죠. 뭐 광진구 뭐 구이동 쪽이라든지 뭐 강동구 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무조건 최상급지 강남 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실제 뭐 투자를 위해서 좀 많이 둘러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감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들 강남 완전 핵심지라든지 조금 이제 벗어난 지역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투자금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많게는 1억,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수준으로 투자금 자체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최상급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상급지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자, 우리가 이 재개발지에서 이제 제가 아까 투자에 대한 리스크 얘기할 때 사업 지연이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중간한 지역에 예를 들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내 돈이 묶이는 거죠. 집값은 오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내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일단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받쳐주니까 금액이, 자, 이제 소위 이제 땅값이라고 얘기하죠. 자,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해 줍니다. 이제 재개발이 막 뚜렷하게 뭐 구역 지정이든 뭐 어떠한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입지, 강남이라는 희소성이 작용되기 때문에 일단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살면서 인생의 계획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팔아야 될 시기에 빨리 팔릴 수 있는, 그러니까 황금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좀 이제 중상급지, 이제 최상급지에서 약간 벗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값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뭐 조금 이제 본전만 찾고 나오고 싶어도 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이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지가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좀 쉽게 팔 수 있는 황금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개발이 조금 이제 시간이 늘어지면서 지연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땅값이 올라주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고, 거기다가 황금성이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크게 힘들이지 않고 빨리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이제 뭐 다른데 조금 이제 휩쓸려서 좀 어중간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조건 최상급지에 들어가시는 게 최대한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개발, 특히 재개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이 개개인에 맞는 특성이 워낙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전략을 따로따로 세워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투자는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돈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잘 알아보고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기약 없이 생각만 또 전략만 계속해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예산과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좀 최대로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현명하게 선택을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도 열려 있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주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과 이런 궁금하신 부분들 다양하게 해결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석하셔서 시원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문의사항은 02-2384-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이렇게 이슈와 강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상담 하나씩 또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만나볼게요. 98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송파구의 재개발 투자처를 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석촌, 삼전, 잠실동에 이제 상단과 하단 이렇게 해서 여러 구역이 있던데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강남 3구, 송파구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이제 구역이 좀 나뉘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나 봐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지역이 송파죠. 또 오늘도 이제 송파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쭉 이 9호선 라인이죠. 이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석촌동, 삼전동, 이렇게 잠실동이 이제 펼쳐져 있고 이 9호선 라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이제 상단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남쪽을 하단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석촌동의 이제 위쪽 부분은 석촌동 상단, 아래쪽 부분은 하단.
삼정동 상단 하단, 잠실동 상단 하단 이렇게 해서 이 총 6개의 구역으로 많이 나눠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들의 이제 특성이 다 달라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좋은 이제 추천해 줄 만한 지역을 조금 이제 뭐 선정해 달라 뭐 이런 질문이신데, 자, 일단 뭐 추천 지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각각 지역의 조금 이제 특성을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총 6개의 이제 구역의 특성을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석촌동 상단, 석촌동 상단도 요즘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 이 송파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여기 잠실역이죠. 잠실역의 석촌호수, 그리고 롯데타워 같은 이런 여러 이제 뭐 녹지 공간부터 뭐 이런 생활, 뭐 업무타운, 뭐 이런 인프라들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곳이 석촌동 상단입니다. 자, 거기다가 석촌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뭐 이제 석촌호수 뷰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석촌동 상단에 이제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지도상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네이버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도를 보면은 상권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이제 진하게 붉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딱 보시면은 여기 석촌동 상단에 많은 부분이 이 상권 라인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한 부분이 이 석촌호수라는 굉장히 좋은 이런 호수 공원이 있는데, 그 인근으로 해서는 뭐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상권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석촌동 상단 쪽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또 상권이 있다라는 거는 재개발에 당연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조금 신경 써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석촌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괜찮긴 합니다. 뭐 중간에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또 여기 헬리오시티가 있죠. 자, 헬리오시티에 뭐 이제 좀 배우 인프라가 다 여기 석촌동 하단부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촌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헬리오시티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는 초대형 단지죠. 이 대단지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한데, 자, 근데 이제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석촌동 고분군이 하나 있죠. 문화재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뭐 실제 공사 들어가봐야 알 수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는 재개발, 특히 이제 아파트 공사하는데 이런 이제 문화재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 문화재 조사라든지 뭐 또는 이제 문화재로 인한 여러 이제 뭐 또는 규제들, 뭐 흔히 이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풍납동, 이제 송파구 풍납동도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화재로 인한 조금 이제 리스크, 요 부분이 이제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석촌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삼전동 같은 경우에 삼전동 상단은 일단 크게 이제 조금 이제 특징이 덜 하긴 합니다. 뭐 삼전동 상단에 석촌동 상단에 비해서 이제 상권 라인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은 중간에 좀 학교도 없고, 또 뭐 이제 큰 이런 이점이 많이 없는 조금 이제 밋밋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삼전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파의 재개발지 하면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기도 한 곳이 이제 삼전동 하단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모아타운 추진하다가 이 모아타운이 좀 반대가 좀 많이 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민간도심 복합이죠. 자, 민도복으로 사업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전동 같은 경우 가운데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초품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민도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개 구역으로 삼전동 하단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재개발에 추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여러 이 지역 중에서 금액대가 가장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재개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이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된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도심 복합 개발 중에서 가장 사이즈도 크고 의지 있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민간도심 복합 개발 하기 전에 과거 이제 모아타운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이제 원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한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을 꼭 이제 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실동 넘어가면은 이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탄천 개발에 있습니다. 자, 탄천 같은 경우 위에 상부로 이제 도로가 지나가는데 이게 다 지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상부를 다 이제 공원화시키고, 자, 이쪽 공원 자체가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탄천 개발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또 재개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분위기를 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송파에서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지정이 된 이 잠실동 모아타운,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이 있고, 우성 4차 아파트 재건축, 현대 아파트 리모델링 등 요 인근으로 해가지고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쪽 하단부에 좀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요쪽 바로 옆에서 이제 정비 사업,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좀 더 이 분위기가 탈 수 있는 이제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동 상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크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요만큼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잠실동 상단 중에서 또 상단의 상단이죠. 이 반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천 목자골목 그리고 새마을 뭐 이제 시장 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재개발의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기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잠실동 상단 중에서도 이 삼전역 인근 요쪽만 이제 주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재개발 뭐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가치를 따질 때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행정구역 어디에 속해 있냐, 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 이 송파의 메인은 잠실이죠. 이 잠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가치가 이제 굉장히 큰데, 이 잠실동 상단이라고 하면 잠실이 주는 이 네임밸류,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뭐 레이크 팰리스, 트리지오, 리센츠, 엘스, 선수촌까지 굉장히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요들 지역과의 이런 좀 연계 시너지들도 이제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등학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진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초품화가 될 수 있는 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뭐 구역도가 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조금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은 약간 이제 조금 인지해둘 부분이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송파에 있는 이 6개 구역에 대한 이제 특징을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곳을 가장 추천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유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라라는 의미로 이제 좀 말씀드린 거고, 일단 송파구, 잠실, 삼전, 속촌이라는 이 지역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이제 선택하든 사실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싱거우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괜찮다라는 지역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여기 잠실동 상단, 그리고 삼전동 하단, 그리고
잠실동 하단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3개 지역을 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석촌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분군이 주는 리스크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큽니다. 자, 그리고 결국 나중에 가치를 따질 때 요 순서로 지역의 이제 가치가 이제 산정될 거기 때문에, 이왕 들어가실 거면은 가장 이제 좋은 지역 들어가는 게 1차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원주민들의 반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 재개발을 시도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하고, 뭐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가면서 조금 이제 속도를 이제 빨리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잠실부터 석촌까지 요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속도가 이제 가장 빠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전동 하단도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탄천,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단순하게 뭐 업무타운 가깝다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은, 주변에 큰 녹지 공간, 내 집 앞마당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중요하죠. 자, 이게 탄천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송파의 메인은 잠실이다라는 것과 주변에 이제 이런 이미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학교가 주는 가치입니다. 자, 이 뭐 학교는 여러 지역을 봤을 때 다 중요한 거는 맞지만은, 특히 이 송파에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시청자분, 이제 TV를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뭐 지도 열고 송파의 아파트들 한번 다 보십시오. 전부 다 대단지 아파트에는 학교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게 특히 이제 송파 요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인데, 자, 그럼 나중에 이 송파에서 뭐 재개발이든 무언가든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초등학교를 품고 있냐 아니냐로 인해서 가치가 상당히 이제 많이 갈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전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초품화가 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가치로 작용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송파의 여러 지역 중에서는 우선순위 자체를 뭐 삼전동 뭐 하단, 잠실 상단, 잠실 하단 이런 식으로 놓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위치별로 입지 특징, 단점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삼전 하단, 잠실 상단 하단 말씀 주셨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개발지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상단 내용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문자 하나 더 만나볼게요. 194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다주택자입니다. 최근 재개발 빌라 투자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저기 너무 많고 좀 과열된 느낌도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 혜택이 2027년 12월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택수 제외 혜택 전에 이제 투자를 하나 더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과열된 게 아니냐라고 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제가 이제 뉴스 소개해 드릴 때도 그렇고, 지금 재개발 시장 자체가 뭐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이제 과열되어 있다라고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오세훈 시장 이제 당선 이후에 정책적으로 재개발을 훨씬 더 많이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이 막차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많긴 한데, 일단 뭐 시청자분께서 과열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신축 빌라 주택수 제외.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로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은, 여기 특히 이제 취득세 관련된 혜택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죠. 자, 이제 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7년도 12월까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27년도 12월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근데 지금 뭐 집을 이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조금 발품을 파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많이 공감이 되실 수 있는데, 자, 이게 생각보다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요즘에 일단 신축 빌라가 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합니다. 자, 어쨌든 빌라라는 게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을 이제 건축주가 매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제 잔금, 땅을 샀으면 이제 잔금을 치겠죠. 자, 여기까지가 대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공사를 하겠죠. 자, 이제 공사를 하면은 이 공사 기간 준공까지 대략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 매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갭투자로 매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내가 이제 취득하는 데까지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은 이제 신축 빌라가 지금 이제 딱 진행되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이 타이밍 자체가 이제 시작부터 나한테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될 때까지 길게는 1년 반, 뭐 적게는 뭐 1년 정도. 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나 뭐 요 시점쯤 돼서 사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빌라가 분양되는 시점,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쭉 지어진 다음에 준공 다 되고 이때부터 이제 분양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요즘에 워낙 신축 빌라에 대한 혜택,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 분양되는 시점이 당겨지고 있습니다. 자, 착공 들어갈 때쯤 요 시점 되면은 거의 완판되거든요. 실제 요 때쯤 건축주가 이제 땅 잔금 치기 직전, 공사하기 직전 딱 요 시점에서 대부분 다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자, 실제로 이렇게 많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조금 역산해서 흘러가다 보면은 앞으로 이 분양을 내가 이제 집을 이제 살 수 있는 이 기간 자체가 길어야 한 2-3달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점에 사야지 그래도 내가 이제 그나마 제일 나은 집, 제일 좋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시점 자체가 얼마 안 남았다. 요 부분은 좀 인지하시고 조금 서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내년 12월이라고 해서 이게 오래 남았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안에 또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시다 보면, 포함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가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적인 이런 제약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는 플랫폼적인 한계로 인해서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못 해드리는 경향이 이제 다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직접 진행을 하고요. 이제 세미나 이후에 개별 상담까지 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이 점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요. 또 그리고 간혹 요즘에 좀 이제 예약 없이 바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상담해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예약하신 다음에 방문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다 보니까 또 이 자리 이슈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꼭 예약하신 후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